자, 1조권 침해라는 피해 측정은 가해 건물, 햇빛을 막는 그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1년간 햇빛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즉 6시간 중에 1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8시간 중에 1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수인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서도 속하지 아니하는 1조 방해의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앞집에 신축 건물이 생김으로써 내가 기존에 받았던 햇빛을 못 받게 되는 문제, 이게 바로 1조권 침해 문제인데, 이 1조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독주택이나 저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남쪽에 인접해서 아파트나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섰다.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도심 내에 초고층 아파트나 대형 빌딩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지의 1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이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조권이 침해된 경우에 합의에 의해서는 해결되는 경우 거의 잘 없죠.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소송에 있어서 1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 등 구제 방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조권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이 이제 세워짐으로써 북쪽에 있는 건물의 거주자가 1조 이익,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1조권이라 합니다. 1조권은 어떤 독립된 권리는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1조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1조권 침해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1조권 침해를 보느냐, 그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1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인 한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여기서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어떤 건물이 건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1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는다면 1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법령의 1조 기준을 충족을 했다, 1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조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으면 이제 1조권 침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1조권 침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측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조권 침해라는 피해 측정은 가해 건물, 햇빛을 막는 그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1년간 햇빛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즉 6시간 중에 1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8시간 중에 1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수인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서도 속하지 아니하는 1조 방해의 경우에는 이제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봤습니다. 2시간, 4시간보다 적게 1조량이 들어오면 그 1조량 침해라는 거죠. 자, 이런 1조 방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정 촉탁을 받은 전문 감정기관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1조시간 시뮬레이션 기법,
즉 이거를 이제 컴퓨터 일형 분석 기법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1조 침해의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1조 침해량, 1조 방해량이 나오죠. 그 다음 단계로 감정평가사가 그 1조 방해량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 하락의 정도를 또 감정해서 1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제 산정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1조권 침해의 피해자는 누구냐 살펴보겠습니다. 1조권 침해의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1조 이익을 향유하는 자입니다. 거기에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그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의 토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한 사람은 이러한 1조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즉 이제 피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에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였을 뿐이다. 그래서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이익으로서 1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즉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또 이미 1조권이 침해된 건물을 소유권을 새로 침해된 걸 알고 새로 취득한 사람은 1조 방해 상황을 감안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봐가지고 역시 1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1조권 침해의 가해자는 누구냐? 1조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건물의 시공자 내지 소유자가 가해자가 되겠죠. 시공자가 골조를 완성한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만약에 바뀐 시공사가 완공을 했다면 1조 방해를 일으키는 골조를 완공한 시공사만 책임을 지고 건축법상 이격거리 등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면 시공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함께 1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가해 건물이 동시에 건축된 경우에는 각 건물의 시공자 등은 공동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새로운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의 1조권 침해를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의 건물에 의한 1조 침해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 있는 게 원칙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1조 침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서 1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1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1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언제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1조 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1조 방해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한 발생하는 1조 방해 정도, 또 가해 건물 신축 후에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해서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1조 방해 정도, 그리고 종전의 원인에 의한 1조 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1조 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1조 방해 시간이 전체 1조 방해 시간 중에 차지하는 비율, 또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1조 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1조 방해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동간 1조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1조권 침해가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 이게 동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게 됨으로써 동간 1조권 침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 등에 부합되게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의 1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고 사생활이 노출되어도 그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하자도모 책임으로 인한 이런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업지역에서도 일조권이 침해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부분은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일조권 침해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부분은 입장을 바꾸어서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상업지역에도 일조권이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고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일조 시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또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상업지역에서도 일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업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이 책임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는 50%까지 제한하기도 했죠.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관련된 판례를 종합해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어떤 시가 하락의 그 감정 금액에서 대체로 50%까지 배상 책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향입니다. 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이 감정 결과 2억이 나왔다면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50%를 제한해버리면 그중에 1억만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책임 제한을 대폭으로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옆에 주거에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이런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한 거죠. 둘째,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도시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지은 사람이 더 유리한 지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셋째, 피고 아파트는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해서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배상이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조 침해 세대는 이처럼 이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참을 한도, 즉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재산적 어떤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그렇게 봐서 통상 한 세대당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경향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크지는 않죠. 자, 이러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3년이 경과되면 이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손해를 안 날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3년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이제 제기해야 되겠죠. 또 이제 일조권 침해와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조권 침해 행위가 있을 때 피해자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공사 금지 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가처분 재판에서는 신청이 이유가 있더라도 통상 공사 전체를 금지시키기보다는 침해가 인정되는 부분, 즉 일정 층수 이상에 대한 공사만 금지시키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외부 골조공사가 이미 완공됐다면 더 이상 침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정되기 어렵죠. 자, 서울중앙지법은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공사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B재건축조합은 당초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503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착공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통해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764가구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A 아파트 주민이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1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구청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B조합의 1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지만 조합이 또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니까 이 A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파트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가구의 신축 공사를 금지하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가 신축되면 동지를 기준으로 A 아파트 일부 가구의 일조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서 이거는 수인 한도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긴다. 그리고 B조합과 건설사가 A 아파트 소유주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격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수의 일조권 침해 소송을 수행해본 경험상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 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도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본안소송으로 가능한데 굳이 공사까지 중지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실제 인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일조권 침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최근에 부산지법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시설인 성당 인근에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성당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재개발 조합이 성당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부산지법에 있었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그 성당 건물 중에 사제관, 수녀관 부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리고 사제 및 수녀들에게 보장되어야 될 최소한의 주거 환경 기준이 일반 주택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제 종합할 때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조권 침해로는 가치 하락분 감정 결과의 80%인 5,600여만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당 본당과 이제 부속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에서 제외했고 천공 주만권 침해, 사생활 침해, 위자료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조권 외에 보통 저만권 침해도 같이 주장을 하는데 저만권이 침해됐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저망이익이란 게 일조나 생활이익보다 절실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누리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하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법원이 저망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사는 집 남쪽에 높은 이제 빌딩이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내가 기존에 받고 있던 햇빛량, 그렇게 일조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아예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러면 일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일조량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시고 각자의 권리를 찾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